비트코인을 72,000달러대 팔아버린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짤입니다. 사실 이건 별로 웃기기보다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중에는 시즌 종료 외치면서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선동당해가지고 손절친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역시 투자는 내가 직접 알아보고 나만의 신념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한 일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면은 설사 정말로 시즌 종료가 되어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견디고 밑에서 줍줍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또 준비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마이클 세일러로 시작을 합니다. 매 주말마다, 미국 기준으로 주말마다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매수 발표 예고를 해주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스트래터지가 비트를 매입할 것이다 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놈의 루머, 소문이 또 돌고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소문이 이번엔 돌고 있느냐. 이번에 발표할 거 한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 정도면은 이번에 스트래터지가 몇 개의 비트를 매입했는지 발표가 날 것 같은데 10억 달러 상당이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트래터지가 10억 달러 상당의 비트를 매입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저번 주에 비트코인이 조정받으려고 내려가려고 했을 때마다 다시 말아 올려진 그런 현상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겠죠. 자, 과연 스트래터지는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을까?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옵션 시장 상승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만간에 전고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글래스노드에 따르면 1개월 만기 25델타 스큐 지표가 최근 마이너스 6.1%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 뭔 소리냐? 마이너스일수록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의 수요가 높다라는 것이다. 즉,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을 보고 있는데 해당 지표는 과거에도 비트코인 상승에 앞서가지고 강세 신호로 작용한 바가 있다. 전과가 있어. 믿어볼 만한 지표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옵션 시장에서의 롱 포지션 확대는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글래스노드는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내다보는 또 다른 지표였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채굴자들, 최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을 내다 파는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분석가 크립토랜드, 이를 통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가즈야 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가 하면은 비트코인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달러 인덱스 지수,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가 있죠. 테더 도미넌스가 추세를 깨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징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돈이 어디로 갑니까? 테더에서 스테이블코인에서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상승에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인가? 몇몇 분석가들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꾀꾀 오리 선생 도널트 분석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은, 야, 이거 봐라, 전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데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갔으면은 아싸리 그냥 전고를 뚫어버려라 라고 비트코인의 강세를 응원하는 분석은 아니고 글을 남기기도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크립토 뉴버 분석가, 비트코인 전고를 뚫을 것이다. 뚫는데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가서 뚫거나 아니면은 한번 쉬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지고 정 뚫지 못한 상태에서 95,000에서 96,000달러 사이까지 내려왔었다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역 헤드 앤 숄더를 그린다든지 하면서 강한 상승과 함께 전고 뚫기. 자,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해당 저항 구간 대략적으로 106,000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위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안착할 수가 있다라면은, 그러면은 바로 가는 것이고, 뚫지 못한다라면은 혹은 안착할 수 없다라면은 하락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닥터 프라핏 같은 경우는 빠꾸 없다. 무조건 11만 6천에서 12만 달러까지 간드아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가즈야. 자, 물론 반대 의견들도 있는데요. 반대 의견들 한 번씩 볼까요? 인컴샤크 분석가, 미국 기준으로 주말, 특히 일요일에 나오는 펌핑, 그것도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는 펌핑, OBB 지표가 강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펌핑은 가짜 펌핑일 가능성이 있다. 즉, 지금 강세, 지금 당장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다시 떨어질 공산이 높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강세를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다만 이번 상승 같은 경우는 진짜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데이브 더 웨이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비트가 전고를 뚫을 텐데 앞에서 크립토 뉴버 분석가가 봤었던 것과 비슷한데 지금 당장 확 뚫으러 가거나 아니면은 좀 더 깊이 9만 달러까지 한번 큰 조정받고 그 자리부터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면서 전고를 뚫거나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에게 직접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은 그가 봤을 때는 9만 달러까지 한번 후퇴를 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자리부터 9만 달러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또 강한 상실감과 실망감 나오면서 시즌 종료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식으로 털면서 한번 끌어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데이브 더 웨이브 마찬가지로 유명 분석가의 분석이었습니다. 자, 비트가 전고를 뚫게 될 정도의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데 바로 뚫으러 직행열차를 탈 것이냐 아니면 우회해가지고 돌아가지고 가면서 타고자 하는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같이 갈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이번 주 안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방향을 선택할지 결판이 나게 되겠죠. 자, 다음으로 크립토 배트맨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인데 주요한 추세를 깨고 내려온 다음에 그 위로 다시 올라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베어리시 테스트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된다는 것인데 도미넌스가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 갈 길이 멀고도 먼 알트코인들 힘을 계속해서 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또 재미난 법안을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송금세 법안이라고 합니다. 해당 송금세 법안 때문에 암호화폐 수요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법안이길래? 간단합니다. 비시민권자가 해외로 보내는 송금에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으로 보낼 때 5%씩 떼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법안 같은 경우는 미국 내 4천만 명 송금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멕시코 대통령, 아무래도 미국에서 멕시코로 보내는 돈이 굉장히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두고 미국과 멕시코 양국 경제에 기하는 정직한 노동의 결실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정직한 사람도 있겠고 마약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도 있겠죠. 카르텔의 원조 멕시코 아니겠습니까?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5%의 수수료 혹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 무엇이 가장 효과적이냐? 암호화폐만 있으면 거래소로 혹은 다른 사람 지갑으로 딱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트럼프 대통령 이러한 법안마저도 암호화폐 채택을 촉진시키려는 그러한 그만의 전략이 아닌가? 트럼프의 큰 그림. 이어서는 리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유명 거래소죠. 비트맥스가 리플 관련된 암시성 게시글로 XRP 커뮤니티를 들뜨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자, 미국 기준으로 5월 19일부터 CME가 XRP 선물을 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직전에 비트맥스가 시장에 리플 효과를 줄 발표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리플 본사를 태그를 했다라는 것인데,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당연히 XRP 관련된 거래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현물,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떠한 뭐 상품을 내놓는다라든지 할 것인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발표가 아무래도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 USD, RUSD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XRP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리플사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과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 가지고 콜롬비아의 농민들을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사는 지난 15일 머시기 코프 스프벤처스 및 추적기술 제공업체인 WEIA와 협력해가지고 콜롬비아 농업금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XRP 레저 위에서 콜롬비아의 전통 사탕수수, 설탕, 파넬라의 생산 과정을 추적, 각 제품에는 QR코드가 부여돼가지고 검증 가능한 지속 가능성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비체인에서 과거에 하던 거 아닌가? 자, 또한 뿐만 아니라 지금 농사 짓고 나중에 상환하는 방식의 금융 옵션도 도입을 시켜주면서 농민들은 경작 자재를 사전에 조달하고 수확 후에 상환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300명 정도의 소농민이 참여할 예정. 다음으로는 오늘 비트코인이 좀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알트코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수익 하락 채널을 일단 뚫고 올라왔다.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카스틀로 트레이딩 분석가는 수위의 최근 모습이 마치 솔라나 처음 나왔을 때 그 시기를 연상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차트가 비스무리하지 않느냐. 솔라나도 뭐 시작은 50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사이클에 100 얼마까지 올랐었죠. 100달러 이상 확 올랐었는데 수위도 그런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 정말로 수위가 솔라나의 그런 상승을 반복할 수 있다라면 알트 시즌이 정말로 온다라고 했을 때 엄청난 대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는 LG 분석가 AI 코인 타오, 나는 이렇게 거래하겠다 라면서 자신의 전략을 공유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만약에 타오가 해당 장을 뚫을 수 있다라면, 추세장을 뚫을 수 있다라면 지지 확인하러 왔을 때 그 자리부터 롱을 치겠다. 해당 추세장을 뚫을 수 없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374달러까지 뚫릴 수가 있겠는데 그 이후에 382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그 자리부터 다시 또 롱을 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별건 아니지만은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스테이크 앤 쉐이크에서 얼마 전에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을 했었죠. 해당 체인점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결제를 하는 장면 또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마지막으로 공유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르고 간편하게 비트코인으로 지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곳들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소름 돋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이 결제를 안 받죠.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은 너무나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일자리들 AI나 로봇들에게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로봇이나 AI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자산을 모아야 되겠죠. 시간이 갈수록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보며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도와주자.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혹은 클릭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며 저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